세계사 12번째 시간입니다. 인도의 국민국가 건설, 제국주의 시기에 영국의 식민지가 됐던 인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새로운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국민국가 건설 과정은 조선의 독립운동의 과정과 비슷한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에 맞서 국민국가 건설운동을 전개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영국은 최초로 산업혁명에 성공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배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들이 인도에서 나타나고 있었고요. 이러한 식민지배에 대항해서 인도가 어떤 저항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떠한 생산적인 활동들을 했는지는 세계 시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 그리고 의미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인도는 아시아의 아주 큰 남쪽 지역의 대륙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구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오래된 역사, 문화의 영향을 지니고 있는 인도는 어떠한 이유에서 서유럽의 작은 섬나라 영국에 의해 식민지가 되었는가? 이는 제국주의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인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역량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식민지 저항운동에서도 우리는 주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혹은 되는 과정에서 무굴 제국이라는 전근대 인도의 마지막 제국의 모습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지역에서는 티무르의 후예 바부르가 델리를 점령하고 무굴 제국을 세웠습니다. 악바르 대제는 데칸권을 제외한 전 인도를 통일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비이슬람 교도에게 부과하는 인두세인 지지야를 폐지하여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융합을 도모하기도 하였죠. 무굴 제국의 전성기를 이뤄낸 사람이 아우랑제부 황제입니다. 그는 남인도 대부분을 통일하였죠. 그러나 그는 힌두교를 탄압하여 지지야를 다시 부활하여 힌두교도들의 반발을 초래하였습니다. 마라타 동맹, 시크 교도의 반란 등이 이어지고 무리한 대원정으로 재정이 궁핍해져서 무굴 제국은 쇠퇴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선생님이 어떤 건물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죠? 무엇일까요? 타지마할 묘당이죠. 타지마할 묘당은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아내 문타즈 마할을 기리며 지은 건데요. 인도 이슬람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호수에 비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대리석의 환상이라 불린다고 하죠. 지도상으로 보시면 인도 면적과 영국의 면적은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러한 인도가 작은 섬나라 영국에게 무너지게 됐던 것은 앞에서 봤던 무굴 제국의 영상처럼 인도가 분열되어져 있었던 측면이 주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인도는 아주 오랫동안 분열되어져 왔었던 지역이고요. 하나의 대륙으로서의 인도의 정체성은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지만 하나의 통일왕조나 통일국가를 이룩하고 있었던 것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되돌아서 살펴보면 마우리아 왕조 시기 그리고 굽타 왕조 시기를 넘어서서 약 1000여 년간 각 지역은 분열되어져 있었고요. 무굴 제국이 수립이 되면서 다시 한번 통일 제국을 수립하게 되지만 그 사이에 각 지역의 분열 그리고 각 지역의 독립적인 정체성들은 인도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무굴 왕조가 무너지게 됐던 시점은 19세기 후반이었고요. 왕조의 부패, 타락 그리고 내부에서의 분열 이러한 부분들이 인도가 식민지가 됐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종교적인 분열 그리고 각 지역의 다양한 민족적 특징들이 당시 영국이 침략했던 시기 혹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인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시기에 아주 중요한 혹은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플라시 전투가 식민 침투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플라시 전투는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 내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였던 전투이고요. 이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하게 되면서 프랑스가 인도 내부에서 축출되게 됩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됐고 프랑스는 이웃인 인도 차이나 반도로 진출해서 식민 지배를 진행하게 되죠. 플라시 전투 이후에도
다양한 전쟁들이 벌어지죠. 각 지역에서 분열의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시크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영국은 본격적인 인도 지배에 들어서게 됩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해서 간접 지배로 인도의 자원과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식민지 운영에 터를 마련해 가고 있었던 과정이었고요. 플라시 전투가 독점적으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게 되는 주요한 터닝 포인트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크 전쟁을 통해서 인도 지역의 식민 지배를 완료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후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인도는 이러한 영국 지배에 대항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도에게 제국주의 국가 영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역사상 유일하게 침략했던 세력 혹은 수많은 침략 세력 중에 하나? 그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여러 침략 세력 중에서 가장 가혹한 존재였다. 제국주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식민지인들을 수탈하고 자원을 약탈해가는 과정은 비슷하게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전형적인 수탈의 과정들이 인도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침략 세력 중 가장 가혹한 존재로 인식이 되겠죠. 하지만 영국은 인도를 식민 지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은 인도를 문명화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인도인의 입장에서는 영국인들의 식민 지배가 인도인들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인도인들을 끊임없이 분열시키며 위태롭게 만들었던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식민지 과정에서 인도인들은 민족주의 그리고 인도인의 정체성을 보다 더 강화시키고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출발점이 세포이의 항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영국의 인도 침략의 요인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무굴 제국의 황제권이 약화되면서 정치적인 혼란이 나타나게 되고 인도 전통의 분열 양상들이 더욱더 극대화됐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정난이 극심해지면서 식민지 국가들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게 되는 것이죠. 당시 무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를 차지하려 했던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인데요. 이들 나라가 인도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플라시 전투를 벌이게 되고요. 이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하게 되면서 인도 서부 지역, 특히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배하게 되는 과정, 특히 무역, 경제적인 장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내용 잘 기억해 둡니다. 산업혁명 전 영국은 인도와의 무역을 통해서 차, 향료, 면직목 등을 수입을 하고 막대한 은을 지불하게 되죠.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나서 영국은 다량의 면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고 기계적 혁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국에서 생산된 면제품을 이제 인도에 판매하고 그 원료인 차와 면화를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원료 공급지로서의 인도, 영국산 면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도는 꼭 필요한 식민지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인도의 노동자들을 낮은 가격으로 착취하는 모습들, 그리고 자원을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아주 낮은 가격으로 약탈 형식으로 취해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고, 이러한 모습들은 인도인들에게 부당한 그리고 착취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영국인들이 처음으로 들어왔던 벵골 지역은 영국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곳 중 하나였었는데요. 식민지가 이루어지고 나서 자원의 약탈이 본격화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곳으로 전락되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사회적 불만은 더욱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영국이 벵골 지역에 대한 정책, 이로 인해서 다양한 저항을 맞이하게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벵골이라는 지역 잘 기억을 해둡니다. 인도의 근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영국은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었고요. 자율적이고 자생적으로 근대화를 하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영향력에 따라서 인도가 근대화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내부에서도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형태로 근대적 사회로 이행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브라모 사미지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초 인도 종교 지도자들,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힌두교의 문제들을 현실적 그리고 근대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사회개혁 운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독립을 위한 다양한 민족운동 역시 전개가 됩니다. 브라모 사마지 운동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히 힌두교의 상징적인 제도적 틀인 카스트 제도를 철폐하고 근대적 사회로 이행하려는 모습들이 주장이 됩니다. 사티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따라 죽는 힌두교의 아주 악습 중의 하나인데요. 이러한 학습 역시 폐지시킴으로써 근대국가로서의 발돋움의 모습들이 자생적이고 자율적으로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라모 사마지 운동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인도인들의 영국에 대한 저항운동은 세포의 항쟁을 통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세포의 항쟁은 전 계층이 참여하고 분열되어져 있던 인도가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전개했었던 운동, 그리고 인도 민족운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의미를 지닌 항쟁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로 치면 3.1운동과 같은 전환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세포의 항쟁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세포이는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인 용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군사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들에게는 긴 장총이 부여가 됐었고요. 장총을 장전하기 위해서는 종이 탄약통이 필요했습니다. 종이 탄약통을 뜯고 장전을 하기 위해서 윤활유를 바르기 위해서 여러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바로 그 윤활유였습니다. 윤활유에 소기름과 돼지기름이 섞여 있다는 소문이 이제 바닥에 퍼져나갔고요. 이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금기시하고 있는 소와 돼지를 사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인도인들의 전체적인 전통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상징적인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힌두인들과 이슬람인들이 연합해서 일어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영국인들이 인도인들의 가장 깊숙이 놓여져 있는 자존심을 건드린 사건이기도 했죠. 사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무굴 제국의 황제권이 약화되고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인도는 다시 한번 분열의 상태에 놓여지게 됐고요. 제국주의 국가들은 동방 무역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인도를 노리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인도에 주도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 영국이 승리하게 되면서 벵골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영국이 확보하게 되죠. 그리고 인도라는 넓은 상품 시장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크 전투에서 인도 내부의 반발을 물리치게 되면서 인도를 실질적으로 식민 지배하게 되는 과정이었는데요. 영국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양한 근대 문물과 근대적 토대들이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인도 내부의 자율적인 근대적 역량은 부족하다고 영국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9세기 영국 내에서는, 인도 내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 그리고 근대적 노력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민족운동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브라모 사마지 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람로이 로안을 중심으로 해서 카스트 제도,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질서적 카스트 제도를 철폐한다는 것은 조선이 신분제를 철폐한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악습이라고 할 수 있는 사티,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산채로 화장을 당하는 악습 역시 폐지되게 됩니다. 이러한 근대적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식민 지배는 더욱더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죠. 영국의 식민 지배에 전 인도 민중에 의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출발선이 세포이 항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포이 항쟁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도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현지인 용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총알 장전을 위해서 종이 탄약통을 일부러 뜯어야 됐었는데, 거기 돼지기름과 소기름이 사용됐다는 소문, 이것이 인도인들의 자존감을 건드리게 되죠. 이는 종교를 통해서 분열 통치하려고 했었던 영국인들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됐던 것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세포의 항쟁은 전 민족적인 그리고 전국적인 단위의 저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포의 항쟁은 영국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데요. 영국은 세포의 항쟁 이후에 무굴 제국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무굴 황제를 폐위시키고 영국이 직접 지배하는 인도 제국이 세워진다라는 걸 기억을 해둡니다. 세포의 항쟁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포의 항쟁의 결과 역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세포의 항쟁 이후로
인도에 대한 영국의 식민 지배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한 간접 지배 방식에서 영국 여왕이 직접 인도 제국을 수립을 하고 직접 통치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인도의 넓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지식인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한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 국민회의를 결성하게 되는데요. 인도 국민회의는 처음에는 협력적이고 협조적인 식민지 지식인들 중심의 구성단체였다고 볼 수 있다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강력한 반영운동의 중심체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인도국민회의가 처음에 어떤 성격이었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성격으로 바뀌는지는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국민회의라는 단체 잘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처음에는 협조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벵골 분할령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벵골 분할령을 계기로 해서 반영운동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반영운동의 중심으로 작용하게 되죠. 벵골 분할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가 처음 지배했던 지역이죠. 벵골 지역을 이슬람 교도들의 지역과 힌두 교도의 지역으로 분할하게 되면서 인도 민족운동을 분열시키려는 획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획책에 대응해서 인도 국민회의는 본격적인 반영운동에 들어서게 됩니다. 원래는 인도라는 사회 자체가 단일한 종교도 아니고 단일한 언어도 아니에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벵골 분할령 같은 문제가 생기면서 그래서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다들 아시는 것 같고 저만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벵골 분할령이 뭐예요? 저만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벵골 분할령 같은 게 나오면 결과적으로 이제 힌두교 신자들하고 이슬람 신자들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데 힌두교와 이슬람을 분리시키고 힌두교와 이슬람의 사이를 나쁘게 만들면서 영국과의 투쟁의 힘을 이렇게 좀 약화시키는 이런 전략 속에서 식민 지배 정책 중에 그런 게 많죠. 그렇죠. 저번에 저희 얘기했던 거 영국에서 인도 지배했을 때 전략은 디비데 엣 임페라 분리시키고 지배해라. 그렇지. 이거예요. 그런 정책 속에서 결국 이제 캘커타에서 뉴델리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다시 지도상으로 좀 살펴보면 1905년에 진행된 벵골 분할령인데요. 동벵골 지역의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모여 살게 하고 서벵골 지역의 힌두 교도들이 모여 살게 하도록 지역을 분할을 하고 이주를 시켰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큰 갈등 없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영국의 벵골 분할령은 바로 이들의 갈등을 촉발시켜서 인도 통치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행된 것이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났었던 것이죠. 벵골 분할령 이후에 인도 국민회의는 전 민족적인 반영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 민족운동에 과제가 던져지게 되는데요.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인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중요한 과제 속에서 간디 그리고 네루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간디라는 인물을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ਜਿੱਥੇ ਜਾਂਦੇ ਪਛਾਣ ਬਣਾ ਲੈਂਦੇ ਦੇਵੀ ਪੇਟ ਲਈ ਕਿਤੇ ਵੀ ਜਾ ਬੈਠਣ ਤੌਰ ਵੱਖਰਾ ਹੀ ਰਹੂ ਪੰਜਾਬੀਆਂ ਦਾ ਪੰਜਾਬੀਆਂ ਦੀ ਸ਼ਾਨ ਵੱਖਰੀ ਰੱਬ ਵਰਗੇ ਨਾਂ ਦੇ ਜਿਹੜੇ ਪੰਜਾਬੀਆਂ ਦੀ ਸ਼ਾਨ ਵੱਖਰੀ ਲੋਕੀ ਦੁਨੀਆ 'ਚ ਵਸਦੇ ਬਥੇਰੇ ਪੰਜਾਬੀਆਂ ਦੀ ਸ਼ਾਨ ਵੱਖਰੀ ਲੋਕੀ ਦੁਨੀਆ 'ਚ ਵਸਦੇ ਬਥੇਰੇ ਪੰਜਾਬੀਆਂ ਦੀ ਸ਼ਾਨ ਵੱਖਰੀ ਰੱਬ ਵਰਗੇ ਨਾਂ ਦੇ ਜਿਹੜੇ ਪੰਜਾਬੀਆਂ ਦੀ ਸ਼ਾਨ ਵੱਖਰੀ
पंजाबियां दी शान वक्री Oh, you're quite bonus. 인도국민회의의 반영 활동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가타 대회에서 4대 강령을 채택하게 됩니다. 인도 반영운동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국 상품을 불매하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라고 하는 스와데시 운동이 진행이 되고요.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해서 근대국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스와라지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간디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국민교육을 진행을 해서 영국 중심의 교육, 제국주의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근대적 교육을 벗어나서 인도인들만의 국민교육을 진행하려는 노력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 의해서 동원됐던 모든 운동에 대한 보이콧 운동 역시 그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 결과 인도인들의 거센 반발에 굴복해서 영국은 벵골 분할령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는 형식적이나마 자치를 허용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과서 통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국민회의가 1885년에 결성이 되죠. 세포의 항쟁 이후에 인도의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직접 통치에 협조할 수 있는 지식인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설립이 된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온건한 개혁운동 그리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벵골 분할령 발표를 서둡니다. 벵골 분할령이 발표되면서 민족운동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영국의 의도가 포착이 되는 것이죠. 인도국민회의는 이때부터 적극적인 반영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콜가타 대회에서 4가지 강령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보이콧 운동이죠. 인도산 상품을 사용을 하고 영국 상품을 불매하자라는 보이콧 운동이 진행이 되고요. 스와데시라고 해서 국산품을 애용하자. 그리고 자치권을 획득하는 스와라지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영국 제국주의 교육으로부터 탈피해서 인도 고유의 국민교육을 진행하자. 민족교육, 국민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4대 강령이 채택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 결과 벵골 분할령은 철회가 되고요. 인도는 자치권을 형식적으로나마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